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출퇴근에 교통수단으로 고속철도인 KTX나 SRT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휴일에는 이용객이 더 늘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두 열차 사이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KTX는 입석표가 있고 SRT는 없다는 것이죠.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승객 안전을 위해서 입석표를 최소화하고 다른 인력 수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만 운영하던 서비스를 양천, 종로, 중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정신건강, 신체건강 못지않게 중요하죠. 서울시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난 키팅의 라이프 이즈 롤러코스터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기차 입석표는 좌석을 구하지 못한 승객들에게 지정 좌석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열차인 한국철도공사의 KTX에도 입석표가 있는데요. 수소 고속철도인 SRT와 다른 점이죠. 이용객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석표를 줄여나가야 하고 동시에 다른 인력 수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이 코레일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에서는 KTX 입석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입석 판매로 얻은 수익은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대략 보니까 164만여 명에게 입석을 판매했는데 약 460억 원의 수익이 코레일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코레일 수익은 최근 5년간 매년 수익이 늘어나가지고 2012년에는 210억 원 정도였었는데 현재 약 2배 이상 수익이 코레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면은 수소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인데도 계속해서 입석 수익은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수익 면에서 보면은 입석표를 역시 판매하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수소 고속철도 SRT는 입석을 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그렇죠. 이유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SRT에서는 개통을 할 때에 입석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이변이나 다른 교통수단 운행이 안 될 때 예외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해서 혼잡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뜻에서 아마 SRT에서는 이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KTX 이용객들 중에서 입석 이용자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7월까지 지난 1년간 입석 이용객이 약 164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KTX 한 해 운행당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약 18명 꼴인데요. 이건 평균을 잡은 것이고 사실 입석이 출퇴근 시간하고 주말이나 연휴 때 이렇게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입석표가 많이 팔릴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게다가 출퇴근 시간에 따로 지정 좌석이 없는 정기권 이용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까지 합치면은 서서 가는 승객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훨씬 출퇴근 시간하고 입석하고 이런 경우에 또 주말 연휴 이때는 평균 18명이 아니라 수십 명 거의 많은 인원이 탄다고 봐야 되겠죠, 입석으로. 예, 실제로 출퇴근 시에 고속철도 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SRT는 입석을 따로 팔지 않는데 가끔 보면은 통로에 서 계신 분들 계시던데요. 그분들은 그러면 정기권 이용객들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뭐 SRT는 평소에는 원칙적으로 팔지를 않고, 예. 뭐 장애 사고나 이런 뭐 열차 혼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고속철도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에 달하는 열차인데요. 달리는 내내 이제 승객들이 입석의 경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생각하기는 싫지만은 안전 대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급정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석 안전에 대한 민원은 그간 없었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코레일이 접수한 혼잡도 관련 민원 중에 보면은 입석 부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코레일에 직접 민원한 것만 따져서 그런 것이지. 예. 뭐 그 위에 SNS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불편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민원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출퇴근 시간대는 이 통로도 많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전 문제나 이런 거 또 이렇게 입석으로 인해 가지고 좌석에 앉아 비켜줄 때 신랑이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 또 함께 타지만은 또 어린아이 표는 안 끊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입석과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코레일이나 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코레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코레일은 뭐 철도 차량 안전 기준에 맞게 태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 2012년도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지적을 했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면은 KTX 한 차량 한 량당 승차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000명인데 설계 제작되기로 실제 좌석 수가 935석이기 때문에 입석이 그 나머지 65명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80명씩 이렇게 발매하고 있거든, 철도공사에.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입석 인원이 무려 112명으로 이렇게 평균 늘어났기 때문에 예. 더욱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전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입석 발매를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차에다가 태울 수 있는 승객 수를 제한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제한이 됩니까? 예를 들면은 기차가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 제동거리를 어느 정도 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승객을 이만큼 이상 태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를 정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KTX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석이라는 것을 판매해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좌석에 앉아 우리가 일반 버스도 이렇게 달릴 때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듯이 앉아 있어도 좌석에. 예. 그런데 하물며 입석으로 고속 열차 안에서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면 아주 대형 사고나 인명 피해가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는 고속으로 달리는 KTX 같은 경우에 입석이라는 제도, 입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좌석을 초과해서 승차가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에는 차량 내 공간을 활용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어떤 특별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에 다시 저희들이 한번 국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의원님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석이 상대적으로 싸고 또 바쁜 직장인들에게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기차를 타는 게 더 편해서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사실 입석이 이제 불가피하게 출퇴근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이제 수용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석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좌석의 금액도 한 90% 정도로 이렇게 적고 하니까 승객들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혼잡 시간대에 열차 투입량을 늘리거나 또 그 열차량을 많이 운행 횟수를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은 차량 대수를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렇게 승객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입석을 이렇게 많이 허용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그 철도 이 운행을 그 노선에서 좀 이렇게 많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뭐 복선화를 시킨다든지 그 기반 시설 늘려야 되는 것이지 이 고속열차 안에서 입석을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조 브룩스의 슈퍼맨 듣고요. 2부에서 뵙죠. There are no words to paint a picture of you, girl. Your eyes and thos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 인천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안전톡톡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천에 있는 문학산, 인천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서 깊은 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문학산 정상은 그동안 군사시설 지역으로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네. 지난해 이제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는데, 지난해 이를 기념해서 문학산 정상에서 산상음악회라는 이색적인 공연이 열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역시 문학산 산상음악회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학산 개방 및 인천 인구 300만 돌파 기념으로 문학산 산상음악회를 처음 개최했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제2회 문학산상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예. 10월 14일 바로 내일이네요.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공연이 진행될 텐데요. 미추홀의 발상지는 문학산 정상에서 인천의 역사적 의미를 300만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 품격 넘치는 음악회를 통해 범시민적 화합의 장을 이루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예, 요즘에 날씨도 좀 쌀쌀해져서 산 오르기에 딱 좋은 때가 됐는데 그만큼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즐기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에 문학산 정상에서 음악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연 내용 살짝 소개 가능할까요? 네, 이날 공연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서로 어우러지는 콜라보 공연으로 진행되는데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협연과 국내 최정상급의 김영미 소프라노, 김남도 테너, 인기가수 소향, JK 김동욱 씨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피날레 공연으로 지적장애인 합창단, 서구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30여 명과 출연진이 함께 공연을 할 텐데요. 이때 아마 인천 시민 모두가 감동하는 대화합의 자리가 연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저녁 6시면 산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어두워지고 산 꼭대기에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그럼요.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인임로에서 문학산 정상인 행사장까지 약 1km가 되는데요. 여기에 200개 이상의 야간 등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이 밤길이 지루하거나 또는 불안하지 않도록 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예. 걸어서 가지 않을 분들은 문학경기장 북문주차장과 문학경기장역을 경유하는 셔틀버스가 충분히 운행되므로 행사장까지 가는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퇴장 시에도 안전을 위해서 주 진입로 방향으로만 퇴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등산로는 모두 폐쇄하여 하산할 때 혼선이 없도록 조치했고요. 다만 최근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은 야간이면서 산 정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따뜻한 옷을 챙겨서 공연을 관람해 주시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제 산에 가봤으니까 바다로 가봐야겠습니다. 조금 이르긴 한데 내년 5월에 바다의 날 행사가 인천항에서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바다의 날 행사는 23회째인데요.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내년 5월 3일에 바다의 날 기념식을 바로 인천항 8부대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199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를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지난 2003년 열린 이후 15년 만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예. 마침 인천항은 1918년 축조되어 내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내년 바다의 날 행사를 인천에서 유치를 한 건데요. 인천시는 바다의 날 기념식뿐만 아니라 인천해양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여 다채롭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곧 인천지방해양청 등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투게더가 부르는 해피걸 듣고요. 수도권 안전톡톡으로 이어갑니다. Come on, come on.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입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모셨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과 함께하죠.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휴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죠? 네. 네, 유난히 그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연휴 동안에 양천 소방서에서 출동한 사건 중에 뭐 큰 불이라든지 대형 사고는 없었습니까? 다행히 음식물 조리 화재, 단순 교통사고 등으로 양천구에는 큰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다만 8일 일요일 낮에 구로구 다세대 주택에 화재가 나서 저희가 출동 지원을 같이 나갔었는데요. 현장 화장실에서 7세 남자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어서 이제 재빨리 구조해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처 밖으로 도망을 가지 못하고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이번 사고 역시 다세대 주택이었군요. 네, 이제 잘 기억해 주셨어요.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이색 추석 선물로도 이제 적극 추천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예. 홍보를 하면서 이제 소화기 이런 거 비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집에 소화기는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물어보시면 이제 얼마나 된 소화기였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소화기 하면은 쓰는 방법이나 관심이 있지 어디에 있고 얼마나 됐는지는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소화기에도 유통기한이 있겠죠? 저는 글쎄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소화기 내용 연수는 10년입니다. 올해 1월 28일자로 시행되었는데요. 예. 10년이 지난 분말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나 노후 소화기라고 말하는 구형 가압식 소화기는 잘못 만지면 순간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형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을 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폭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2013년에 불이 났는데 이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던 중에 소화기 뒷부분이 터져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소화기가 다 오래되면은 폭발할 수가 있나요? 이게 모든 소화기가 폭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폭발 위험이 있는 소화기는 부식이 심해진 가압식 소화기인데요. 가압식 소화기가 용기 내에 이제 가압 가스 용기가 들어있어서 소화기 손잡이를 움켜쥐면 그 안에 압력이 가해져 소화 약재를 방사시키는 방식이에요. 부식이나 파열 등으로 오래되어 용기에 결함이 생기면 이제 순간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이 되는 거죠. 가압식 소화기는 이런 위험성으로 2000년 이후로는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일반인들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빨간색, 회색으로 된 것도 있고요. 가압식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우선 소화기 손잡이 부분의 압력 게이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예. 압력 게이지가 없다면 2000년 이후 아까 말씀드린 폭발 위험으로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내용 연수 10년 기억하시죠? 압력 예. 게이지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2000년 이후로는 생산이 중단됐으니까요. 만약에 내 집에 소화기에 압력 게이지가 없다 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폐기하시면 되시고요. 빨간색 소화기는 대부분 분말 소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눈금 있고 네. 이런 압력 게이지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그냥 쓰지 않으면 되겠어요. 네네. 자, 그리고 압력 게이지가 달려있지 않은 소화기는 없애버리면 되는 거. 이거는 배웠고. 그런데 또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기도 좀 모호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에 폐기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 소방서에서는요, 노후된 소화기 처리의 이제 불편 해소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 소화기 무료 수거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내 주변에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하시면 다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소화기를 또 아무데나 버리면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네. 소방서에 연락해서 이거 소화기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 되는군요. 네네. 자,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가압식 소화기는 생산이 중단됐으니까 나머지 압력 게이지가 있는 소화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압력 게이지가 있는 요즘 나오는 추갑식 소화기들도 이제 오랜 기간에 방치하게 되면 위급한 순간에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평소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소화기 겉에 제작 연도를 확인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새로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 시험을 받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엔 안전핀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데 안전핀이 잘 꽂혀 있는지, 꽂혀 있다면 변형되어서 손잡이에서 뽑히지 않게 되어 있는지는 아는지 점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분말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소리를 들어보면 스르르 가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분말이 굳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시로 거꾸로 들면 분말이 굳는 걸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주 거꾸로 들어주시고요. 철제 용기이니까요.
직사 광선에 비해 습기가 없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소화기 점검은 점검표를 부착해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소화기에 대한 상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Well, sometimes I go out by myself and I look across the water.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발레리 띄워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ince I come home, well, my body's been a magnet.